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화와 수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사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사주에 있는 것으로 다 판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런 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물기운이 부족한 사람이 물가에 가서 살고,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이 산에 가서 살고, 이런 것을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서 오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신의 성격에서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조화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구상의 윤회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수화풍의 조화, 오행의 조화를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수화풍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목과 금을 대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화와 수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다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수라는 것은 에너지가 드러나지 않고 가장 잠재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화에 해당하는 것은 여름이고 낮이고 가장 더운 시간이고요. 수에 해당하는 것은 겨울이고 밤이고 가장 차가운 시간을 뜻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본다면 겨울에는 씨앗의 상태로 있는데요. 씨앗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있고 잠재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더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가장 화려하게 번성하는 시기고요.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열매가 익어가고 겨울이 되면 다시 씨앗 상태에서 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시기이고요. 사람의 일생에서도 청년기가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가장 분화된 형태예요. 암술과 수술이 있고 거기서 생식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일생도 식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음양이 덜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확실하게 남자, 여자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사춘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시기가 남녀의 구분이 확실하고 가장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거나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후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청년기가 지나고 중년이 되면 점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노년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와 노년기는 성호르몬이 많지 않은 상태, 음양이 덜 분화된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씨앗에서 나와서 식물이 자라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새싹이라고 하고 청년들을 꽃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요. 중년기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삶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삶을 정리하면서 휴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밝게 드러나고 보여준다는 뜻이 있고요. 수라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낮이 되면 밝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드러나게 되고 겨울이 되면 어두워서 모든 것이 안 보이게 되죠.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하고요. 애정 표현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감정이 보여주지 않았다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어느 정도 드러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율이 가능한 것인데 내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것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원자폭탄처럼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평소에 감정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매일 화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뒤끝은 없는 거예요. 즉시 보여줄 뿐이지 꽁 하고 감춰둔 것은 별로 없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평소에 애정 표현을 잘하고 친밀감을 나누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뒤에서 실제로 챙겨주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실이 부족한 것이고요. 수가 많은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뒤에서 챙겨주는 것은 많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만 보여주고 뒤에서는 별거 없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는데 뒤에서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 그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적당히, 뒤에서 챙겨주는 것도 적당히, 이런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에너지가 업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성을 뜻하고요. 수라는 것은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뭔가 심사숙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의 미덕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현대에는 아무 때나 일할 수 있지만 원시시대나 농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낮에만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였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일하고 겨울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쉬면서 농사를 계획을 한다든지 공부나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시기였어요. 겨울에는 가만히 방 안에서 머리를 굴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생각해보는 시기와 직접 나가서 행동하는 시기, 이 두 가지가 균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조급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적은 것입니다. 반대로 수기운이 과도한 사람은 생각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만 너무 많은 것이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에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잘 드러내지 않고 비밀이 많은 것이에요. 무조건 다 보여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숨겨서 좋은 것도 아니겠죠.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나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얼굴 드러내놓고 하는 게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정말 용기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쓰셨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화기운이 있어야 돼요. 화기운이 많이 있어야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남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많이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화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저보다 더 지혜롭고 알려줄 것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 중에서 화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 보여주기만 하느냐, 또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주느냐, 이 조화를 맞춰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미디어가 바로 화에 해당합니다. 화라는 것은 보여주는 부분, 시각적인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라는 것은 소리, 청각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TV, 유튜브, 여러 가지 화면으로 보는 것들이 다 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미디어, 언론, 문화, 이런 것들이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라는 것은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있는 데가 심장이거든요. 심장에 있는 의지, 열정, 사랑, 용기, 이런 것들을 화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잖아요. 자기 소신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 자기 주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화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화와 토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토라는 것은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의지,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화생토라고 하는 것이죠. 화기운, 토기운, 이런 게 강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화토 기운이 부족하고 수기운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의지로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편이에요. 불은 불꽃이 자유롭게 타오르는데 물은 자기가 흘러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리막길이면 이렇게 가고
뭐 넓게 퍼져야 되면 퍼지고 주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가는 것이 물이에요. 화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고 능동적인 기운이고 물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이고 수동적인 기운이에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주장하는 기운이 강한 것이고요.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주장하기보다는 따라가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게 주변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미덕이 융통성이라고도 하고 배려심이라고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잘 화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화의 기운이 과다한 경우에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자기 마음에 중심이 별로 없고 확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많죠.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많아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유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음과 양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남자는 반드시 이렇다, 여자는 반드시 이렇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불기운, 여자는 물기운이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주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특성이 있고요. 여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변에 맞춰주고 주변 사람을 돌봐주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이 이렇고 모든 남성이 이렇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 안에도 여성적인 특성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두 가지 균형을 맞추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 내면에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인격체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철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애가 아무리 어려도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돌아다니죠.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 아무래도 아이를 돌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여자인 경우에 화기운이 너무 없다, 너무 주변 사람에게 맞춰준다. 그런 경우에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게 화를 가둬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화를 밖으로 드러냈으면 되는 것인데 묵혀뒀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돌보고 주변에 맞춰줄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찾아서 집중하는 것, 그것도 자기 만족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잔데 화기운이 너무 부족하다, 그것도 문제고 남자인데 화기운이 너무 많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남자는 원래 양의 기운인데 남자가 화기운이 많다, 그러면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자기 본위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화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 적절히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거나 너무 남만 생각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것은 화와 토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화의 미덕을 의지, 열정이라고 하고 수의 미덕을 지혜, 융통성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아주 강하고 행동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끌게 된다면 다 같이 구렁으로 빠지게 되겠죠. 반대로 지혜가 아무리 많더라도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실제로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의지와 열정으로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책사라는 임무가 있잖아요.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직접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수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직접 나아가서 행동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화의 기질이 강한 것입니다. 화의 기질이 강한 사람, 수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팀으로서 활동을 하면 잘 맞는 것이겠죠.
화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름에 꽃이 아름답게 피듯이 보여주는 것, 비주얼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허영심이 강할 수가 있어요. 허세를 부리고 자랑을 하고 밖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뒤에는 실속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차는 정말 좋은데 카푸어라든지, 집은 정말 좋은데 하우스 푸어라든지, 자기 몸치장을 많이 하고 명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월급은 적고 대출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SNS가 가장 화기운이 넘치는 곳이에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거기다가 멋진 모습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모습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알부자일 수가 있어요. 화기운 넘치는 사람이 수기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러고 다녀? 옷 좀 멋지게 사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하겠고요. 수기운 넘치는 사람이 화기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제 신발이 몇십 개야. 제 정신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너무 화려한데 속으로는 거지냐? 아니면 겉으로는 거지인데 속으로는 부자냐? 너무 극단적인 거겠죠. 그 두 가지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상으로 본다면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눈이 크고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눈이 작아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얼굴형이 역삼각형, 이마가 넓고 밑에가 뾰족한 형태가 되고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마가 좁고 아래쪽이 발달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는 시각적인 부분, 수는 청각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비디오, 오디오에 해당이 되죠. 예술 분야에서 화는 미술이고 수는 음악에 해당이 됩니다.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시각, 지각 능력과 색채 능력이 발달해 있고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청각적인 지각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서는 언론이나 방송 쪽과 관련이 있고요. 영상, 영화, 비디오, 미술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장식한다는 뜻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꾸며주는 일,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손톱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꽃꽂이를 한다든지 동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화의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드러나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휴식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본다면 약간 비생산적인 일들이 많아요. 물장사라고 하는데 커피를 팔든지 술을 팔든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숙박업, 유흥업도 해당이 됩니다. 학문의 분야에서는 법학하고 수학이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고 또 피타고라스는 수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죠. 법학, 수학 이런 것은 아주 응축되고 근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명상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마음을 비우는 것은 물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하는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것은 화, 토 기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명상에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통찰력을 발휘하는 명상도 필요한 것이고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워내는 명상도 필요한 것입니다. 화와 수의 조화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의 감정을 보여줄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균형을 맞춰야겠고요. 행동을 하는 것과 심사숙고하는 것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열정, 소신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과 내실을 기하는 것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을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밖에서 일을 하지만 저녁이 되고 조용해지면 명상도 하고 자아성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과 숨기는 것, 행동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조화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